자, 여기서요. 김정은이 최근에 빨치산 세대들을 쳐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핏줄보다 이제 백두혈통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등장한 최용해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공개석상에 나타나서 그 김정은 옆에 있는 모습이 나와서 지금 화제가 됐는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모습이 바로 최룡해입니다. 원래 이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서 이전에 3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워낙 중국통으로 유명한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갑자기 어제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네, 그래서 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니까 아플 수도 있다. 네. 뭐 아픈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룡해가 사실 외교 사절 역할을 많이 했어요. 베이징에도 인천 아시안 게임에도 왔고 인천에도 왔고요. 특히 중국에 자주 갔기 때문에 그렇죠. 장성택 이후에 중국통이 최룡해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 미사일도 쐈고 그 다음에 요번에 김정남이 살해했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또 뭐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중국이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중국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설도 있고 또 하나 다른 설은 김원홍 보위상이 지금 제거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최룡해가 당의 조직 지도부장을 사실상 작년 6월 말에 맡아서 조직 지도부장은 김정일 시대에는 아무한테도 안 맡기고 자기가 직접 했을 정도로 최고의 당 중의 당이라고 하는 최고 노른자이고 그 당의 기율과 뭐 인사 문제 다 하는 데이기 때문에 최룡해가 사실상 그걸 맡아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김원홍 제거에 앞장서고 네. 그다음에 잠시 좀 쉬고 있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을 했으니까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있는데 셋 중에 하나일 거는 같은데 일단은 건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빨치산들을 지금 다 제거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이유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용해의 아버지가 바로 최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최현은 보통 빨치산 1세대가 아닙니다. 1969년부터 76년까지 인민무력부장, 그야말로 원조의 인민무력부장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유능한 군사작전가로 김일성의 남자다. 이런 게 이제 여러 사람 중에서도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의 회고록 중에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기와 더불어란 책인데 그 책에 최현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일평생 비관을 모르고 살아온 낙천가이며 앞으로만 돌진해온 탱크 같은 사나이다. 6.25 때도 그 미군과 우리 국군이 삼겹으로 둘러싼 포위망을 속에서 진지를 지켜내기도 하고. 그렇죠. 네. 특별한. 그 당시 보면 이제 김책. 이제 처음에 김일성이. 전선사령관이죠. 예, 김책. 그 다음에 최용건. 최현인데 최영 같은 경우는 아마 김일성으로 봐서는 나이는 5살 많지만 아마 자기 핏줄 같을 겁니다. 제일 네. 아마 김일성을 갖다가 살려낸 게 1956년에 북한에서도 일종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은 유명한 8월 종파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갑산파하고 연안파, 아니죠. 소련파하고 연안파들이 합작을 해서 모스크바 방문 중이던 김일성 수석을 실각시킵니다. 실각시키는 걸 권총을 뽑아들고 중앙위원회에서 막아낸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권총을 실탄장 전략을 뽑아서 그다 그 협박을 하면서 그야말로 총을 휘두르면서 그걸 막아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정일이 그 당시 김정일과 김영주 간에 어떻게 보면 김일성 그 이후 세대를 갖다가 놓고 쟁투를 벌일 때도 김정일을 갖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막 지지하면서 김정일 시대를 만들어낸 게 바로 최현입니다. 그러니까 최용해는 김정은의 입장이나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의 은인 같고 개국 공신이에요. 자, 이걸 이제 김은광 대표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권총을 뽑아들면서 감히 수령님에게 누가 대드느냐 다 쏴 죽이겠다. 이랬을 때 김일성이 저 친구는 이제 내가 평생 데리고 가야 된다. 부자 관계를 이어지는 그야말로 그런 뭐 남자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는 김일성의 남자, 또 아들은 김정일의 남자였죠. 그래서 뭐 초기에 이제 북한에 당 내놓고 두 번째 권력 기관은 청년동맹인데 아주 최룡해는 그 아버지 신임을 그대로 후광을 입어가지고 아주 젊어서부터 이제 제2의 권력 기관인 북한 청년동맹, 그것도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거기에 이제 그 비서를 오랫동안 했고요. 나중에는 또 이렇게 3대 혁명 내지는 소조사업 쪽으로 총괄하면서 결국은 당에 이번에 뭐 조직 부위원장은 아닙니다. 조직자는 붙여놓지 않으니까요. 정무부위원장으로서 조선노동당 정무부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뭐 당의 어떤 대표적
그런 권력을 행사하죠. 자, 전에 이제 뭐 노동교화영에도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실각한 듯하면 돌아오고 이번에도 그런 걸 보면 백두혈통도 죽일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번에 확인이 됐으니까 네. 이제는 핏줄보다는 충성심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김정은 그 3대 다 모든 것은 권력 유지에 있다. 그런데 이제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슨 피가 통했다라고 권력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그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으니까. 김정남이 같은 경우에 자기 이복종인데 자기를 실각시키고 오히려 김정남을 모셔올 수도 있으니까 적이죠. 네네. 따라서 혈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충성심이다. 그런 취지에서 최룡해를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냥 혁명화 좀 반성문 좀 쓰고 다시 돌아와. 그리고 또 최룡해가 스스로 자기가 반성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룡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최룡해 아들이 뭐 남한 방송을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수하고 제 반성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벌써 대대로 이어와서 그 김일성 집안을 지켜왔기 때문에 3대 예, 충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룡해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나 완전히 최룡해가 장성택처럼 2인자로서 자리를 굳혀서 김정은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제명이 당하는 거죠. 그럴 때는 황병서의 처신을 번떠서 계속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그러고 살면 계속 갈 것이고 아니면 최룡해도 언젠가는 또 숙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유리잔 속에 담긴 VX 같은 거에 굴러다니고 있는 북한의 권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